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비슷해요. 열정이 안 보여. 공부하시겠다는.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싸해서 그런가? 열정을 보이셔야죠. 붙어야죠, 올해 붙어야죠. 뭐 시험도 무슨 뭐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등 뭐 헛소리를 삑삑하고 있는데 뭐 바뀌어봐야 뭐 한참 걸리겠지만 4일 내일이죠. 내일 맞나? 내일이 4일인가? 아, 모레구나.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 계획이 발표되죠. 한 3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뭐 발표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한참 부동산 경기가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올해 따가지고요, 내년에 바짝 벌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게 부동산 경기가 즉 중개업소의 사이클을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 내지 3년 바짝 벌어갖고 나머지 2년 또 뭐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대선 주기에 따라서. 내년 후년 2년 바짝 벌어야 돼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요새는 또 프랜차이즈도 많이 하시던데, 법인 누가 이렇게 크게 세워가지고 다 그랬고 뭐 전국 물건을 다 중개하고 그러던데, 제가 아는 분도 한 분 그거 해가지고 전국의 프랜차이즈 지점을 1000개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물건도 중개하시고 막 그래요. 크게 하시고. 아, 저도 강의하지 말고 그거 할까? 저는 근데 평생 분필 먹을 운이라고 누가 그래가지고, 평생 분필 먹을 운이. 열심히 하세요. 눈에 도끼가 있어, 도끼가. 자, 물건 강론에는 총 8개 물건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질권을 뺀 나머지가 우리 시험범위라고 했습니다. 자, 점유권을 필두로 점유권을 제외한 나머지를 본권이라고 합니다. 그 본권에 소유권이 있고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이 두 덩어리가 있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라고. 용익물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용익물권이라고 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에요. 담보물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목적물을 경매를 서 채권을 회수하는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세 가지가 있죠. 제한물권이 총 6가지가 민법에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점유권. 점유권이 뭐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그게 권리로 인정되는 게 점유권입니다. 지배가 뭐였죠? 지배가 뭐였죠? 지난주 했는데, 지배의 뜻, 사용, 수익, 처분. 이게 지배였죠? 물건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그랬잖아요. 그 지배가 뭐였어요? 사용, 수익, 처분. 여기서 사실상의 뜻이 뭘까? 이거 생각해요. 사실상. 도서관에서 100명이 노트북을 갖고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어. 100명이. 자, 그 중에 90명이 소유자야. 나머지 10명이 도둑놈이야. 그런데 소유자 90명이든 도둑놈 10명이든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죠. 그걸 사실상 지배라. 그거를. 즉, 어떤 물건의 소유권 같은 정당한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같은 정당한 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소유자일 수도 있고 도둑놈일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거 안 따져. 그걸 따지지 않고 그게 사실상이란 말이야. 여러분들도 지금 책벌상 사용하고 계시죠? 근데 이 책벌상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없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어요? 없어. 원장님한테 돈 빌려줬어요? 그럼 담보물권도 없죠? 그럼 여러분들은 책벌상에 대해서 없어요, 물건이. 그렇잖아. 그런데도 누가 와서 뺏어가려면 안 뺏길 수 있죠. 왜 그러냐? 그게 점유권이야, 그게. 그걸 권리로 보호해주고 있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책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점유권과 도둑놈이 도둑질한 물건에서 갖고 있는 점유권이 성질이 똑같아. 그걸 점유권이라 합니다. 본권 유무를 묻지 않고 어떤 물건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 그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자체를 권리로 보호하는 것을 점유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점유권을 인정해주는 이유, 뭐 평화설 해갖고 학설이 쭉 나오는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걸 점유권이라 한다.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게 있어요. 판례.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땅 소유자는 갑인데 건물 소유자는 을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를 해서 건물 임차인 병이 현재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요때 이 건물의 부지를 누가 사실상 지배하는가? 즉 누가 점유하는가? 토지 소유자 갑이냐? 건물 소유자 을이냐? 건물 임차인 병이냐? 누가 사실상 지배할까요? 이 부지를? 에? 확률은 3분의 1. 토지 소유자 갑이 사실상 지배한다. 아니다. 건물 소유자 을이 지배한다. 아니다. 건물 임차인 병이 현재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니 부지도 병이 점유하는 거다. 확률 3분의 1. 네, 을입니다. 우리 대부분. 건물의 부지는 설령 건물 소유자가 현재 그 건물을 점거하고 있지 않고 제3자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지만은 건물의 소유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거다. 건물 부지의 점유자 누구? 건물의 소유자. 아시겠죠? 그렇게 딱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점유권입니다. 두 번째 예외라고 해서 관념적 점유라는 게 나옵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인정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실상 지배란 말 자체가 점유예요. 그걸 권리로 인정하니까 점유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관념적 점유라 합니다. 세 가지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93조, 194조, 195조. 193조는 상속인점이고요. 194조는 간접점유라는 놈이고요. 195조는 점유보조자라는 놈입니다. 교재는 보지 마세요. 점유권은요, 내용이 무지하게 많아. 더럽게 어려워. 한 문제 나와.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들으세요. 점유권은 그냥 듣다가 제가 나중에 조문 이거 외우세요. 몇 개 외우고 들어가면 맞춰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정환이는 민법 암기 과목이라고 무조건 외우게 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래요? 이정환이 무조건 외우랜데. 아니, 설명을 드그르고 외우라 그러지. 물론 제가 이제 가면 갈수록 암기만이 살 길이다 맨날 외쳐요. 외치긴 외치는데. 조문 외워야 돼, 점유권은. 나중에 일단 체크해드리는 조문들 외워야 되는데. 일단 관념적 점유라서 오늘은 요 간접 점유하고 점유 보조자만 간단히 생각하고. 점유 보조자는 쉬워요. 갑이 가게 주인 또는 집주인, 을이 가게 점원 또는 가사도우미. 갑이 지시를 해. 가게 잘 보고 있어. 또는 집주인이 가사도우미한테 일을 맡기고 집을 나가. 이때 가게 점원이나 가사도우미는 갑의 지시를 받아서 그 가게나 집에 있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죠. 이럴 때 이 지시한 자만 점유자가 돼요. 얘는 점유보조자라고 불러요. 195조에 보면 가사상, 영업상,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결국 저 갑은 가게를 떠났죠. 가게 잘 보라고 밖에 나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갑은 가게 안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아. 그래도 점유권 인정돼. 반면에 가게 점원은 가게 안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해. 그런데도 점유권 인정 안 돼. 이런 걸 점유
보조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점유권이라는 게 없어. 두 번째, 점유권을 보호하는 점유보호청권이라는 것도 없어. 하지만 가게에 누가 물건을 들어와갖고 강탈해 가려고 해. 막아야죠. 그걸 자력구제권이라고 해요. 가게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막아야지. 그래서 자력구제권은 있게 됩니다. 하나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물권적 청구권을 말할 때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행사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 요건을 말씀을 드리면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현재 점유자가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얘는 점유자도 아니다. 아니잖아. 그러니까 점유 보호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점유 보조자를 상대로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점유 보조자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 사이에는 지시, 명령, 복종하는 관계가 성립하죠. 이걸 이제 점유 보조 관계 이렇게 불러요. 점유 보조 관계.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간접점유 194조. 각과 을 사이에 194조를 보면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임대차만 생각해. 임대차.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줘. 빌려준 사람이 임대인이고 빌린 사람이 임차인이야. 자, 이때 물건을 누가 직접 사용해요? 임차인이. 렌터카 회사가 렌터카를 빌려주면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그 물건을 직접 사용한단 말이지. 이때 이 갑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간접으로.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물건을 하는데 점유권이 두 개가 인정되죠. 그죠? 갑도 점유가 인정되고 을도 점유가 인정되잖아. 물건 하나인데 중첩적 점유 이렇게 됩니다. 무슨 점유? 중첩적 점유. 물건 하나인데 점유가 두 개입니다. 세 번째, 둘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죠. 계약관계는 평등하죠. 지시명령 복종관계 아니지. 점유 매개관계라고 합니다. 점유 매개관계. 직접 점유자라고 그래서 점유 매개자라고도 합니다. 이때의 점유 매개관계, 평등한 계약관계, 평등한 계약관계. 두 번째, 반드시 유효할 필요가 없다. 왜?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임대차는 종료가 됐는데. 즉,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관계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나중에 임대차를 가면요, 임차인은 목적물을 전대할 수 있어요. 그럼 임대차, 전대차, 점유 매개 관계가 두 개가 존재하죠.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랬죠. 네 번째, 얘는 보통 소유자겠죠. 얘는 임차인이지. 누구 권리가 더 커? 소유자의 권리가 더 크죠. 간접 점유자의 권리가 직접 점유자의 권리보다 더 포괄적이다. 포괄적. 다섯 번째, 임대차가 종료되면 반환해야 되죠. 그죠? 반환하면 반환 청구하겠지. 간접 점유자는 점유 매개 관계에 기초하여 직접 점유자에 대해 반환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걸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해요. 그리고 이 간접 점유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점유권이 있고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어. 하지만 강탈당할 일은 없죠. 그죠? 강탈당할 때 점유 보호자는 안 뺏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는 강탈당할 일은 없죠. 그죠? 지가 점유 안 하니까. 자력구제권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요 점유보호 청구권.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점유보호 청구권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이 간접 점유자도 그 세 가지 권리를 인정해 줘요. 207조에서. 자, 여기서 특히 점유물 반환 청구권. 나중에 204조를 보게 되면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요. 점유가 침탈당했을 때 행사할 수 있어요. 뺏겼을 때 행사하는 거. 뺏겼을 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직접 뺏길 일은 없다 그랬죠. 그죠? 누가 뺏기더라도. 얘가 뺏겨. 그래서 직접 점유자인 을의 점유를 제3자가 침탈을 해버렸어. 이럴 때 간접 점유자도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간접 점유자의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간접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할 일은 없으니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제3자에서 침탈 대응했을 때 그럴 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을이라는 놈이 갑이 이렇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이 을이라는 놈이 지멋대로 물건을 병에게 인도해버렸어요. 스스로.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죠. 을이 지 맘대로 넘겨줬어 병한테. 이건 을이 병으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한 게 아니잖아. 스스로 넘겨줬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갑은 병을 상대로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아주 중요해요.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갑의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당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 이 정도를 관념적 점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간단히 볼까요? 224페이지. 점유제도 사회적 의의가 있고 점유의 법률적 효과가 나서 이거 앞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할 거예요. 맨 밑에 점유권 있죠? 192조 1항. 뭐라고 돼 있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2항.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을 소멸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제가 이걸 점유하고 있어. 예? 스스로 놓고 가. 점유 상실이죠? 어디 가서 깜빡 두고 왔어. 점유 상실이죠? 뺏겼어. 점유 상실이죠? 그 중에 뺏기는 거. 이게 점유 침탈이에요. 그런데 점유 침탈의 경우에는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단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단 204조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를 상실하긴 했는데 그 점유 상실이 침탈에 의한 상실의 경우에는 뺏겼을 때에는 204조에 의하여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물 반환을 청구해서 돌려받으면 점유권을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 192조 1항과 2항입니다. 조문 이해되셨죠? 그렇게 있단 게 오른쪽 의의가 있고요. 요소 필요 없습니다. 요소 필요 없고요. 1번에 기억 정도 확인하시고 맨 밑에 판례 확인하면 됩니다. 건물의 부지는 누가 점유하는 거라고? 건물의 소유자. 판례 확인하시면 돼요. 한 장을 넘겨서 점유권과 본권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본권은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거야. 소유권처럼. 반면에 점유권은 본권 유무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랬죠. 안 따진다. 다섯 번째로 뭐라고 돼 있어? 도둑놈은 점유권은 있지만 소유권은 없고 도둑질을 당한 사람은 소유권은 있지만 뭐는 없고 점유권은 없고 대표적인 예가 되죠. 점유 관념하라고 돼 있죠. 점유 보조자 조문만 간단히 가사상 영업상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때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오른쪽에 보면 양가르번에 동그라미 2번 점유 보조 관계라는 말이 하나 나와 있고요. 오른쪽 양가로 2번 동그라미 2. 양가로 3번 효과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 동그라미 1, 2. 다음 페이지 간접점유 194조. 조문 확인하시고요. 양가르번 뜻이 있지요.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점유 매개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직접 점유자를 말하죠. 임차인. 동그라미 1번 점유 매개관계가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 여기까지. 점유 매개관계를 이룬 계약 등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물건을 반환할 때까지는 여전히 간접점유, 직접점유 관계가 존속. 양가로 3의 동그라미 1, 오른쪽 동그라미 2, 두 줄.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간접 점유자도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 정도만. 상속의 내용은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면 점유의 종류라는 게 나옵니다. 원래 이름은 점유의 태양이라고 해요. 태양은 모양 태자, 모양 양자를 씁니다. 점유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점유의 태양은. 그런데 대한문계가 어떤 교재도 점유 태양이 뭔지 설명을 하지 않고요. 그 종류를 쫙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점유 태양이 뭔지부터 이해를 해야 왜 이게 중요한지.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봤던 249조를 생각해 봅니다. 병소유 노트북을 갑이 훔쳐가지고 을한테 팔아요. 그래서 점유를 넘겨줘요. 돈 받고. 그래서 현재 을이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어요. 따라서 을은 노트북에 대해서 무슨 권이 인정돼요? 점유권이 인정돼요. 그렇죠? 일단 갑이 노트북을 을한테 건네줬다니까. 그래서 을이 노트북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을은 무슨 권이 인정돼? 점유권이 인정돼. 두 번째, 을 돈 주고 샀죠. 그죠? 돈 주고 샀잖아. 그러니까 뭘 취득해야 돼요, 을은? 소유권도 취득해야 되죠. 근데 취득을 못해. 왜? 갑에게 소유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갑에게는. 갑은 노트북만 훔친 거지 소유권까지 훔친 게 아니야. 결국 갑은 소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이란 물건만 넘겨준 거야. 소유권을 못 넘겨준 거야. 그럼 결국 그런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아까 249조에서 을이 이 노트북을 점유할 때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하면 뭘 취득하도록 돼 있었어요? 소유권. 그죠? 그죠? 아까 249조. 네? 아이, 참나. 17분 전에 봤는데. 아니다. 1교시에 봤구나. 한 30분 됐나? 214페이지. 제가 화살표를 선의 앞에다 꽂으라고 그랬잖아. 거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지. 동산을 양수한 자가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면 팔아먹은 놈이 도둑놈이라도 산 놈은 즉시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다시. 을은 일단 노트북을 점유하게 되면 무슨 권은 당연히 인정이 되고 점유권이 인정이 되고 and 이렇게 점유하면 소유권도 인정을 해줘요. 그죠? 이거를 점유태양이라 하죠. 즉 어떤 물건을 어떤 모습으로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과 같은 별도의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 그걸 뭐라 한다? 점유의 태양. 이게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저기 나옵니다. 여기. 간단히 몇 개만 하게 해볼까요? 어디 또 나오는지. 239페이지. 201조이랑 선의 점유자라고 돼 있죠. 2항 악의 점유자라고 돼 있어요. 3항 폭력 은비 점유자라고 돼 있습니다. 구별하고 있죠, 지금. 그죠? 그냥 점유자가 아니라 선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 폭력 점유자, 은비 점유자 이렇게 나눠요. 다음 페이지도 202조. 두 번째 줄 악의 점유자, 세 번째 줄 선의 점유자, 세 번째 줄 끝에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이렇게 놨어요. 그죠? 그냥 점유자가 아니라 그냥 점유자가 아니라.
269페이지. (245조) 그냥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아니라 20년간 소유회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 그죠? 여기도 나와요. 277페이지. 245조 2항 두 번째 조. 10년간 소유회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 그냥 점유가 아니라. 그쵸? 그래, 안 그래요? 네. 282페이지. 무주물 선점이라고 됐잖아요. 252조 1항. 무주의 동산을 그냥 점유가 아니라 뭘로 점유? 소유의 의사로 점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가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민법이 물건을 점유하면 점유권 인정되는 건 당연하고 그걸 어떤 모습으로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과실을 수취하거나 등등의 법적 효과를 인정해주고 있다면 그런 걸 싸잡아서 점유의 태양이라 하자 이렇게 되면 그리고 그 점유 태양의 유형이 6개가 있습니다. 유형.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 이걸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반대가 타주예요. 두 번째, 어떤 물건에 내가 이거 본권이 없어. 내 게 아니야. 근데 내 거라고 착각을 해. 우리 어디 갔다가 우산 같은 거 막 갖고 오는 경우 그런 경우 있죠. 내 거로 착각하고 내 거다 새 거 그냥 갖고 오잖아. 내 건 줄 알았다 그러고 나중에. 내 게 아닌데 내 거라고 착각을 해. 즉, 내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몰라. 선의. 응? 도둑놈은 내 게 아닌 걸 알아. 악의. 선의점이 악의점이에요. 세 번째, 선의는 두 종류가 있죠. 조심을 해도 몰라 선의 무과실.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을 안 했어 선의 과실. 이렇게 되죠. 선의점유가 또다시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점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온점유가 있어요. 반대가 폭력점유야. 힘으로 뺏는 게 폭력이에요. 평화롭게 넘겨받는 게 평온입니다.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뻔히 보고 있는데도 가져가. 공연점유라고. 공연점유.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딴 데 뭐 있을 때 몰래 가져가. 은비라고 합니다. 은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도 가져가. 공연. 몰래 가져가. 은비. 그 다음에 아까 취득시에서 20년간 점유, 10년간 점유 그랬죠? 계속 점유야. 계속 점유. 20년 계속, 10년 계속. 중간에 끊겨. 불계속. 이렇게 총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6가지. 그 중에서 왼쪽에 있는 거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면 법적 효과가 인정이 돼요. 아까 조문 확인한 것 중에서 무주물 선점은 요것만 있으면 돼. 소유의 의사. 그죠?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돼요. 선의 취득은 평온공연, 선의 무과실 4개가 필요합니다. 등기부출시는 10년간 소유회사로 평온공연, 선의 무과실 6개가 다 필요해요. 이렇게 점유태양 중에 6개 중에서 일부를 요구하는 게 있고 전부를 요구하는 게 있고 어쨌든 그런 걸 갖추면 효과가 인정이 되죠. 요거는 효과가 인정돼 안 돼? 안 되죠. 폭력점유하면 선의 취득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평온점유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왼쪽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점유라고 해서 하자 없는 점유. 오른쪽은 법적 효과가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하자 있는 점유 이렇게 말합니다. 하자 없는 점유, 하자 있는 점유 이렇게 말합니다. 유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체크했던 조문들이 뭐가 필요한가도 자꾸 눈여겨보셔야 돼요. 뭐가 필요하지? 읽으시면서 아 이건 요게 필요하네, 이건 요게 필요하네 이렇게. 조문마다 달라요. 세 번째.
이 점유태양은요, 실질적으로 이 소송에서 입증의 문제예요, 입증. 증명의 문제가 생겨요, 증명. 소송에서. 자, 노트북을 도난당한 병. 찾았어. 을을 찾았어, 을을. 그래서 노트북 내놔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나 돈 주고 샀다 이러면 그래요. 소송이 붙어요. 그죠? 자, 이때 병은 자신의 노트북이라는 사실과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법원은 을한테 야, 너 도둑질했냐? 을은 아니요, 갑한테 샀는데요. 증명해야죠. 영수증. 근데 산 것만 갖고 소유권을 취득을 못해요.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노트북을 점유해야 돼요. 그죠? 이걸 을이 증명을 해야 돼요. 소송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판사님, 저는요, 갑으로부터 노트북을 넘겨받을 때요,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넘겨받았는데요. 그럼 법원이 믿어줄까? 말만 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만 하면 믿어줄까? 안 믿어줘요. 증명을 해야 돼. 자, 여기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점유했다는 사실을 을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예? 예를 들어서 판사님, 저는요, 갑으로부터 노트북을 점유 넘겨받을 때요, 갑이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게 선이야.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몰랐다는 사실 어떻게 증명할까? 증명 못하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증명하나? 못한다니까. 기껏해야 소송에서 을은 이렇게 말해요. 판사님, 저 갑의 얼굴을 보세요. 저 도둑놈처럼 안 생겼잖아요. 판사님이 보시더라도 저놈이 도둑놈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런 주장밖에 안 해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이 소리밖에 안 해요. 결국은 을은 증명을 못합니다. 그럼 패소해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일끝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정작 중요한 건 소송에서 증명을 못하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 증명을 못할 때 등장하는 게 추정이라는 추정. 자, 오늘부터 기억합니다. 추정된다 이퀄 증명되었다예요. 추정된다 이퀄 뭐라고요? 증명되었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추정이 된다. 그럼 그 사실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A라는 사실이 추정이 되면 그 A라는 사실은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추정된 것과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반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생겨요. 원래는 추정 안 되면 A라는 사실을 을이라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A가 추정이 돼버리면 을은 증명이 필요 없고 입증 책임이 넘어갑니다. 상대방에. 반대 사실 주장자가 반대 사실 증명을 해야 돼요. 점유태양의 그 추정 규정이 있더라고요. 아주 중요해요. 197조 1항. 점유자는 소유의 서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걸로 추정. 그런데 무과실은 추정 규정이 없어.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병하고 소송이 붙은 을은 원래는 평온하게 점유했습니다. 공연하게 점유했습니다. 선의로 점유했습니다. 무과실로 점유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증명했어야 되는데 소송에서 예? 평온, 공연, 선의를 추정을 해주니까 을은 병과의 소송에서 요 세 가지는 증명할 필요가 없고 무과실 점유는 추정 규정이 없으니까 요것만 을이 증명하면 돼요. 소송에서. 을의 승소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을의 승소 가능성. 아시겠죠? 요럴 때 써먹는 추정이라. 추정이 하나 또 있어요. 198조.
나중에 취득시효라는 걸 볼 텐데요. 부동산 취득시효만 있는 게 아니라 동산 취득시효도 있습니다. 동산이죠? 제 거 아닙니다. 제가 10년을 계속 점유하면 제게 됩니다. 예? 근데 이 10년 계속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말 그대로 10년 계속 점유해야 돼. 제가 이걸 10년을 쥐고 있어야 돼. 소유권 취득 안 하는 게 낫죠. 그런데 이 10년 계속 점유에서도 오늘 2021년 2월 1일 이정환이 점유했죠? 예? 10년 뒤에 다시 와서 제가 또 점유를 해. 그럼 저는 요때 한 번 점유했고 10년 뒤에 또 한 번 점유했죠?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적을 해줘요. 전, 후, 양시 점유했다면 그 기간 동안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 그러니까 저는 이 손바닥에 땀 나듯이 이걸 10년 동안 계속 쥐고 있을 필요가 없어. 오늘 한번 점유했어. 10년 뒤 와서 다시 한 번만 더 점유하면 돼. 그러면 뭘로 추정해 준다?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해 준다. 197조이란가 198조. 점유태양의 유형이 6개인데 그 6개 중에서 무과실 점유를 뺀 5개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거는 안 합니다. 기도를 하세요. 나오지 말아라. 나오지 말아라. 요거는 나중에 뭐 5월 달쯤 가갖고 조금 하거나 문제풀이 가서 하거나 그럴 거예요. 괜히 건드렸다가 부스럼 만들지 마시고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늘은 점유태양이 뭔지 그 뜻만 좀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 230페이지부터 쭉 차주와 관련된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237페이지에 보면요. 점유권의 효력이라고 양가를 본 점유의 태양이라고 197조 1항이 있습니다. 그 밑에 198조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점을 기억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점유태양이 왜 어렵냐면요. 추정된 게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경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가 타주로 바뀌거나 타주가 자주로 바꾸거나. 이거를 점유태양의 전환이라고 해요. 특히 점유태양의 전환은요. 조문이 하나 있어요. 197조 2항. 선의 점유로 추정이 됐던 사람이 아까 선의 점유 추정된다고 그랬죠. 악의 점유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악의 점유로 전환. 자, 병의 노트북을 훔친 놈부터 산 사람은 선의로 추정이 되죠. 추정됩니다. 그죠? 그런데 병이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을은 평원공연 선의까지 추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을이 무과실을 증명을 해야 돼요. 을이 만약에 무과실을 증명을 못해. 그럼 을은 패소하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선의 점유로 추정됐던 을이 병의 소유권 소송, 이걸 본권 소송이라고 합니다. 본권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악의로 바뀌어요. 뭘로 바뀐다고? 악의로 바뀐다고. 언제부터? 소재기 시부터. 자, 이걸 어디서 써먹냐면요. (239페이지) 다시 가보세요. 239페이지를 가면 중간에 201조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거기 1항에 보면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2항에 악의점유는 수취 못한다고 돼 있죠. 자, 여기에 대입을 합니다. 선의점유자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선의점유자가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소재기 시부터 뭘로 바뀌어요? 악의로 바뀌니까 소재기 이후부터는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지문을 내요. 예? 조문을 말씀해요. 조문을.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점유태양은 이렇게 깨지는 경우도 있고 전환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환되는 경우가 된 조문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거 요거 하나 따로 기억하고 예? 그래서 237페이지 다시 197조 1항 2항 자 그 2항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선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소유권 등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소 제기된 때부터 하고요. 소 제기된 때 박스를 빡 치세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라고 나옵니다. 아닙니다. 소 제기된 때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퍼렇게 되어 있는 거 밑에 동그라미 1번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무과실이면은 그럼 맨 밑에 198조가 있죠. 전후 양 시점에 점유 사실이 인정이 되면 점유 계속이 추정이 됩니다. 추정. 됐죠? 자, 여기 이제 점유 태양과 관련된 내용들이 체크효과. 그리고 이제 234페이지로 갑니다. 점유권의 변동이 나오죠. 타이틀이 뭐래요?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점유권의 변동이죠. 아까 소멸은 192조 2항에서 봤죠? 소멸.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도 소멸한다. 그랬죠? 네? 아까 192조 맨 앞에 조문 봤잖아. 네? 야 너나 봤지 자식아. 같이 봤잖아. 224페이지 하단 192조 2항. 점유권 소멸이에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을 소멸한다. 취득은 사실상 지배하면 취득한다. 근데 이 사실상 지배가 원시 취득도 있을 수 있고 승계 취득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응. 원시. 지나가다 주웠어. 원시. 승계 넘겨받았어. 응. 상속을 통해서 포괄. 돈 주고 사서 특정. 이렇게. 그죠?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이 또다시 상속 등 포괄 승계와 매매 등 특정 승계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요 놈이 또 문제가 생겨. 이해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잠깐 다시 보세요. 병의 노트북을 훔쳤어, 갑이. 그걸 팔았어, 을에게. 을이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무과실 점유하면 뭘 취득? 소유권. 점유만 하면 점유권. 이때 소유권. 갑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거예요. 을의 소유권 취득. 갑으로부터 승계 받은 거예요. 아니죠. 갑은 도둑놈이어서 소유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 아니지. 그럼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을의 소유권 취득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반면에 아까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점유권은 도둑놈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도둑놈도 무슨 권은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을은 점유권은 도둑놈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거고요. 소유권은 원시 취득한 거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특정 승계죠? 그죠? 문제가 생겨서 이놈 악의 점유입니다. 그죠? 결국 을은요 갑의 악의 점유권을 특정 승계한 거예요. 악의 점유권을.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의 점유가 돼요. 그렇죠? 근데 얘는 선이어야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도둑놈으로부터 노트북을 넘겨받는 순간 악의 점유를 승계하게 버려요. 따라서는 선의 취득이 인정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이 199조 점유를 특정 승계한 사람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는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게 되면 하자도 승계한다 이렇게 놨어요. 그럼 반대로 을이 악의를 승계하기 싫으면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면 되죠. 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을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저는요 갑으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은 게 아니라요. 제가 독자적으로 한 거예요. 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승계받은 건데 199조에 의해서 저는 승계 아니에요. 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승계 안 하게끔. 그걸 점유의 분리라고 합니다. 합치는 걸 점유의 병합이라고 해요. 이게 199조의 내용입니다. (235페이지) 양가로 3번의 199조 1항 점유자의 승계인은 무슨 승계? 특정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전점유자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데 2항 전점유자 점유를 함께 주장하게 되면 뭐도 승계? 하자도 승계. 하자도 승계. 그 의미를 요거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조문책 한 게 있어요. 194조. 아까 192조, 194조, 192조. 그 다음에 197조 1항, 198조, 197조 2항, 199조. 잘 나오는 조문들입니다. 잘 나오는 조문들. 어떤 의미인지 대충 이해했으니까 오늘 체크해드릴 이 조문들을 자꾸 읽어서 암기하다시피 해주셔야 돼요. 여기 점유권의 변동 5번째. 점유권의 효력 237페이지. 추정력이란 거 중에 조문 2개는 봤고요. 한 장을 넘기면 238페이지 200조가 또 하나 나옵니다. 200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서 행사라는 말은 주장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주장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을 갔더니 100명이 노트북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 자, 이 100명 중에 권리자가 많을까요? 도둑놈이 많을까요? 권리자가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일단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딱 점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로서 점유하는지 훔쳐서 점유하는지는 외관상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권리자로 추정을 해버리죠. 그게 200조입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그놈이 도둑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반대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추정을 깨버리겠다라는 취지에서 말했는 게 200조예요. 마치 등기 추정력을 인정해 주듯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권리자일 가능성이 훨씬 크니까 일단 그 사람은 권리자로 인정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말했는 게 200조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소송에서 따먹는 거예요. 추정. 소송에서. 다만 그 200조에서 말하는 점유물은 동산만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해서 정당한 권리라 추정해 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거. 조문 암기하시고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고. 이게 점유권의 효력 첫 번째 추정력입니다. 200조. 그 다음에 단독으로 점유권에서 나오는 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라는 게 나와요. 갑소유 자동차를 보통 이제 사례 형태로 하면 갑소유 땅을 이루는 거예요. 자동차든 땅이든 을이 갑하고 아무런 계약 관계 없이 사용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어. 갑하고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을이 갑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 부당
갑하고 아무 계약관계 없이 사용한다니까. 갑소유 땅을 을이 갑하고 계약을 하지 않고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갑하고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면 을은 이 자동차나 갑소유 땅을 사용하는 게 정당 부당? 부당하죠. 본권이 없어 을이. 뭐가 없다고요? 본권이 없어. 이렇게 남의 물건을 본권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당연히 갑은 그 물건을 돌려받아야 되죠. 회복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세 가지가. 일단 을은 자동차나 땅을 갑에게 돌려줘야 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거는. 본권이 없으니까. 갑이 물건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돼.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거기에 추가해서 첫째가 을이 남의 자동차나 남의 땅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갑의 입장에서는 사용료 내놔라. 사용료 지급의 문제가 생겨요. 사용료. 이 사용료라는 건 을이 갑소유 자동차나 갑소유 땅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돈으로 환산한 거예요. 돈으로. 그죠? 그렇잖아요. 을이 갑소유 땅이나 갑소유 자동차를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었단 말이지. 원래는 다른 데서 돈 주고 빌려야 되는데 그냥 썼으니까 적어도 빌려서 준 돈 차임 정도만큼은 이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과실이라고 부르는 과실. 갑은 이걸 달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이걸 지급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201조에서 을은 사용료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로 규정을 한 게 아니라 을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없다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럼 보세요. 을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는 건 을은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과실을 을이 수취하니까 을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을이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라는 건 을은 갑에게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규정이 됐어요. 201조에서. 그리고 여기 아까 봤듯이 을이 선의라면 과실을 수취하고 악의라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선악에 따라서. 을이 저 자동차나 땅을 점유할 때 내 자동차, 내 땅인 줄 착각하고 점유했다면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땅 같은 거는요. 경계가 불분명하죠. 그러니까 내 땅을 초과해서 경작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단 말이죠. 이때 내 땅을 초과했고 갑소유 땅이라는 걸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 게 선이야. 그럴 때는 사용료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반대로 도둑놈의 경우에는 어때요? 악의잖아. 사용료 줘야지. 단 선인데 폭력으로 점유하거나 은비 점유한 사람이 있어요. 선인데 폭력 또는 은비는 뭐냐? 아까 갑소유 땅, 을소유 땅, 을이 경작을 하는데 경계가 불분명해서 을은 경계가 여기라고 착각을 해. 여기까지 경작을 하려고 해. 을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해. 선이죠. 근데 갑이 지 땅이래. 안 된대. 을은 아닌데 내 건데. 갑을 두드러 패고 점유해. 폭력 점유. 내 거라는 망상에 빠져. 두 번째, 갑을 두드러 패려고 했더니 갑이 이종격투기야. 뭐 두드러 패죠? 그래 갑 몰래 점유해. 어떤 망상에 빠져서? 내 땅이라는 망상에 빠져서. 선의 폭력 또는 선의 은비 점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악의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그게 201조예요. 조문. 간단히 조문만 이해하자.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우리 민법. 두 번째가 을이 갑소유 자동차나 땅을 점유 사용하다가 그 자동차나 땅을 멸실시키거나 훼손시켰어. 그럼 당연히 손해를 배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어느 정도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가 202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여기도 선악을 나눠가지고요. 선이라면 갑의 손해를 다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을이 이익이 있는 한도에서 배상해라. 반면에 악이라면 갑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놨어요. 선악에 따라서. 선악에 따라서. 선이라면 이익 현존 한도에서. 악이라면 전 손해를 배상하라고 돼 있는데 다만 선인데 타주가 있어. 타주라는 건 소유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선인 타주는 뭐냐? 을이 요만큼을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선이 자주예요. 그런데 을이 조그만큼에 대해서 임차권이 있거나 지상권을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즉 갑소유 땅에 대해서 을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해. 이걸 선의 타주라고 합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선의 자주고요.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이나 나 갑한테 빌렸는데 저 자식이 빌렸는데 나 빌려줬는데 임차권 같은 걸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걸 선의 타주라고 합니다. 이때 선의 타주는 악의하고 똑같이 전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이라는 걸 안다 말이에요. 을은 저 갑소유 땅을 내가 빌렸는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건 저 땅이 내 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훼손시키면 악의하고 똑같이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목적물, 점유물을 멸실 훼손시켰을 때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이 202조에 있습니다. 203조. 을이 자동차를 수리를 하거나 땅을 개간을 했어. 즉 을이 비용을 지출했어. 돌려받아야 되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비용 필요비, 토지 개간비용 계량비, 척박한 땅과 개간을 해서 비옥한 땅, 동일 조건이라면 어떤 게 땅값이 더 높아? 에? 아니 똑같은 조건일 때 자갈이 잔뜩 있는 척박한 땅하고요. 개간이 잘 된 비옥한 땅하고 어떤 게 가격이 더 높아요? 비옥한 게 높죠. 그러니까 척박한 땅을 을이 개간을 했다면 땅값을 올린 거예요. 이걸 계량비, 유익비라고 해요. 이렇게 점유자가 수리비를 지출하거나 계량,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이 점유자는 선, 악, 작, 타 묻지 않고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특히 비용상환 조건은 점유자가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지 않아. 그래서 자동차를 훔친 을이 자동차를 수리했어. 나중에 소유자 갑에게 수리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203조는. 선악 자타를 묻지 않고 인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야. 아, 이런 게 있구나. 우리 민법에. 본권 없이 물건을 점유하는 자와 물건을 돌려받는 자 사이 세 가지의 문제. 과실수치, 손해배상, 비용상환. 이걸 규정하고 있다. 이게 점유권의 흐르기 두 번째입니다. 간단하게 조문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205조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206조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인데요. 오늘은 요거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요. 일단 점유가 침탈당했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뺏겼을 때.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어. 또는 사기당해서 건네줬어. 이건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지요. 뺏기는 게 침탈이야. 그러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를 뺏겼을 때만 행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요. 1년이 지나면 안 돼요. 여기서 나중에 소유물 반환 청구권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1년 내 행사라는 제한도 없습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 침탈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1년 내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점유물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도 있다. 206조. 이건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인데요.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이란 현재 점유물을 방해당하고 있다, 안 당하고 있다? 안 당하고 있죠. 이때 점유물 반환 예방 청구하고요. 혹시라도 방해를 당하여 손해가 생길 때를 담보해서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요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손해 방해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요거를 방해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출제를 잘해요. 근데 206조는 과 함께가 아니라 또는이라고 선택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204조나 205조는요.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라고 플러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206조는 또는으로 되어 있어요. 또는. 요거 조심하세요. 어쨌든 점유권이라는 권리 자체를 모하기 위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세 가지 권리가 인정이 된다. 그리고 아까 봤던 207조 간접 점유가 있고 208조 점유해소와 본권해소가 있는데 이것까지는 지금 안 보고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192조, 194, 197조 1항, 2항, 198, 199 어디 갔어? 어디 있겠지?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200 1, 2, 3, 4, 5, 6 원래는 다 외우라고 그랬는데요. 1월부터 다 외우라고 화낼 것 같아서. 저 201조부터는 찬찬히 외우셔도 됩니다. 일단 200조까지는 기억하자. 200조까지는. 자, 238페이지 하단에 보면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있고요. 이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는 오른쪽 동그라미 1, 2, 3 세 가지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각각 규정을 두고 있다. 201조 1항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치, 악의 점유자는 수치 못해. 그죠? 조문 한 장 넘깁니다. 조문만 보는 거예요. 240페이지 밑에 202조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멸실훼손되었을 때 악의 점유자는 전손해배상이나 선이라면 이익 현존 한도에서 배상하라.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라고 했죠. 선의 점유자는 악의하고 똑같이 전손해를 배상하라. 반면 오른쪽 203조 1항, 2항은 그냥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선악을 구별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선악에 관계없이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 여기까지. 이게 점유권의 내용입니다. 조문도 거지같이 많고요. 내용도 복잡해요. 간단히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243페이지를 보세요. 점유권에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단독으로 잘 나오는데요. 조문만 물어봅니다. 2번을 봅니다. 악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한 때 현존 이익 범위에서 배상하라. 틀렸죠? 악의 점유자는 아까 뭐라 했어요? 전손해를 배상하라. 제가 조문을 왜 외우시라고 했는지 이렇게 외우면 답이 점유권을 이해 못해도 조문만 가지고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점유권. 아시겠죠?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 좀 쉬었다가 소유권 좀 조금 보겠습니다.